안녕하세요. 위담한의 원장 박차장입니다. 오늘은 현대인들 고질병 중에 하나인 알러지와 두드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징어를 먹고 두드러기가 나서 고생하신다든지, 자두를 먹고 두드러기가 나서 많이 힘들어하신다든지, 나에게 맞는 음식이 뭔지 잘 몰라서 이것저것 먹다가 이제 피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고, 그 두드러기가 나중에는 알러지가 심해지고 점차 아토피라든지 건선이라든지 이렇게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 원인을 찾아보고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살펴보고 예방법이나 치료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간단한 그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두드러기나 알러지는 왜 생길까요? 자, 두드러기나 알러지 발생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정 중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기, 그 다음에 음식물, 그 다음에 화학물질. 크게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오염된 공기가 많거나, 그다음에 음식물에 첨가제라든지 아니면 독소가, 아니면 매운 거라든지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들어와서 알러지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다음 화학물질 같은 것들이 입으로 들어온다든지 피부로 닿았을 때 그때 이제 알러지나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공기라든지 음식물 이런 화학물질이 입을 통해서나 폐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오면은 위 소장과 폐를 통해서 나중에 간으로 가게 됩니다. 간으로 들어가면은 우리의 모든 피라든지 음식물이나 그런 여러 가지 찌꺼기, 호르몬제 이런 것들, 독소, 양분 독소를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이 해독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술을 많이 먹었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어떤 질병 치료에서 약을 많이 먹었다든지, 과로했다든지 했을 때 간이 피곤하게 되죠. 그럴 때 간이 약하게 되면 이 해독 과정이 약하게 됩니다. 해독력이 떨어져서 독소들이 몸에 남게 되죠. 해독되지 않은 물질들이 심장으로 가게 되죠. 심장으로 가서 천천히 몸의 피부에 퍼지게 됩니다. 피부에 퍼지면은 피부가 이런 독성이나 알러지 물질을 해독하기 위해서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때 마침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히스타민 하면 나쁜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피부에 나타난 독성이나 이런 유독물질을 제거해 주는 게 바로 히스타민 성분입니다. 근데 이게 분비돼서 해독을 할 때 그 과정 중에 가려움증이 생기겠죠. 그 사람들이 그 과정에 가려움증을 못 이겨서 약을 바르게 되는데 그 항히스타민제라고 합니다. 먹는 약도 물론 항히스타민제가 있고요. 바르는 거에도 항히스타민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항히스타민제가 분비가 돼서 피부에서 해독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려우니까 사람들이 긁게 되죠. 그러면서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오고 알러지가 발생되면서 가려움이 심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정도에 따라서 많이 긁게 되면 피가 나듯이 상처가 나기도 하고, 또 2차 감염이 돼서 나중에는 아토피라든지 건선 이런 등의 고질병으로 진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음식물이나 공기라든지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위 소장, 그다음 폐를 통해서 간을 들어와서 해독이 돼야 되는데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그 해독되지 않은 물질들이 심장에 들어왔고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지고 피부로 퍼졌을 때 히스타민제가 분비돼서 해독을 하는데 그때 가려움증이 나타나고 알러지가 나타나고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긁게 되거나 해서 많이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 이 과정 전체가 두드러기나 알러지가 발생하는 과정이면서 이것이 잘 안 낫고 자꾸 반복됐을 때, 그때 만성적으로 아토피라든지 건선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치료할 때 이 항히스타민제라는 걸 먹게 됩니다. 항히스타민제를 먹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히스타민이 나오지 않게 해서 가려움증, 소양증을 없애주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문제점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해독 과정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 물질이 피부에 이렇게 독성 물질이 남아 있다가 항히스타민제가 가서 이걸 없애줘야 되는데, 이게 없애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항히스타민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또 올라오게 되는 거죠.
항히스타민제 효과가 떨어지면 한 2, 3일 있다가 또 올라오고 2, 3일 있다가 또 올라오고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중독이 되면 나중에 만성 피부 질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성 질환으로 전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좀 잘 알고 계시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 건가 염두에 두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을 어떻게 하냐? 첫째, 맑은 공기가 좋겠죠. 근데 공기는 워낙 우리가 특정 다수가 그냥 똑같이 쐬는 거니까 크게 간섭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주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화학물질이라든지 음식물입니다. 특히 대부분은 이제 알러지나 두드리기는 음식물로 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첫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아야 되냐? 일단 자극이 강한 음식이겠죠. 예를 들어서 매운 고추라든지 고추. 그 다음에 우리가 식품 첨가제 있죠. 첨가제, 식품 첨가제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 그러면 이제 화학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라든지 좀 간이 약하거나 예민한 분들은 이런 첨가제에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초코우유를 먹었더니 막 알레르기가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멀쩡한 분이 있어요. 그 차이는 간의 해독 능력 차이입니다. 물론 이제 장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은 물질, 적은 음식, 담백하고 크게 불순물들이 많이 안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공이 많이 안 된 그런 음식을 들어서 깨끗한 음식이 들어와야 그것들이 우리가 영향이 돼서 몸에 퍼지게 되면 특별히 두드리기나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게 되죠. 자, 그 과정을 우리가 해부도를 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해부도를 보고 음식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피부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지 간단하게 더 보기 좋게 설명을 해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위장으로 들어오겠죠. 위장에 들어와서 소장을 거쳐서 여기서 영양분이 따라서 간으로 가야 됩니다. 영양분이 갈 때 이때 이제 소장이 약하거나 위가 약하거나 장이 약했을 때 혹시 장에 상처가 생기거나 하면은 영양분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때 불순물도 같이 들어옵니다. 오염물질이라든지 독성물질 이런 것들이 같이 타고 들어와서 간으로 가게 되죠. 근데 간에서 해독 기능이 좋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독을 잘 시켜서 문제가 없는데 간이 약하거나 피곤했을 때 해독이 잘 안 되면 이것이 혈액을 타고 같이 심장으로 가서 심장에서 다시 폐로 가가지고 폐에 산소와 함께 같이 심장으로 왔다가 전신으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때 피부로 오면은 피부에서 가려움증을 일으킨다고 했죠. 근데 우리 소화흡수 기능 과정을 보면은 위장과 소장과 간 이게 주 과정인데 이 소장에서 1차적으로 걸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담적병을 이제 치료할 때 우리가 담이라고 하는 건 일단 뭐 체내에 쌓이는 불순물이라든지 그런 오염물질, 독성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위장에서 1차적으로 걸러주면 좋습니다. 근데 간이 약해서 걸러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상처가 있어도 못 걸러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타고 올라와서 간에서 뭉치게 되죠. 그럼 간에서는 지방간이 생기기도 하고 독성이 쌓여서 나중에 간경화도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트러블을 일으키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장을 통해서 또 전신을 퍼져서 피부나 근육에도 이런 것들이 쌓인다는 거죠. 그 중에 증상이 하나가 알러지나 두드리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드리를 치료할 때는 근본적인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기라든지 음식물,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최대한 저한테 내 몸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맑은 공기 쐬는 것도 중요하고 음식에 있어서 가공되지 않은 음식, 담백한 음식들을 섭취해서 오염물질이나 독성을 걸러주기도 하고 화학물질이 되어 있는 것들 그런 접촉을 피해서 그것이 제 몸에, 자기 몸에 들어오지 않게 주의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나 이런 임시적인 치료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 기능 개선이라든지 장의 기능이 개선이 돼서 독성물질이 들어와도 여기서 걸러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근본적으로 두드리기라든지 알레르기 증상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식생활을 잘 관리했어도 두드리기가 계속 진행되고 알레르기가 발생한다면은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위장하고 소장, 그다음에 간 이 세 가지 장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치료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냐면 물론 중요한 건 음식을 조심하면서 이 위장하고 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상처난 세포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소화흡수를 충분히 해주고
장의 순환 기능을 도와서 몸에 쌓여있는 독소를 빼줍니다. 그리고 간의 기능을 개선시켜서 간의 해독 기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식이요법을 잘 하고 적당한 운동과 같이 함께 진행하게 되면은 피부로 갈 수 있는 독성들이 많이 빠지게 되죠. 독성 물질들이 피부로 전달되는 게 사라지게 되면은 당연히 두드러기나 알레르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싶은 분들은 위장과 소장, 그다음에 간, 이 세 가지 장기의 기능을 보살펴주면서 치료에 적극적으로 해주시면은 두드러기와 알레르기 근본적으로 해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드린 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식생활을 하는지 이건 좀 더 조심하시고 생활관리 같이 병행하셔서 근본적으로 두드러기와 알레르기에서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